자, 이게 독재는 저는 일종의 습관이고 버릇이고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독재의 그 행동들을 이렇게 쭉 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 커질수록 독재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더 크게 행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서 익숙했던 이 통치 수단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5.16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아서도 지속했어요. 그래서 경제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지만은 자신이 자기의 테러를 갖다가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언제까지 대통령을 무기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테러를 어떻게 여는가라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서 경제가 당시에 오일 쇼크나 이 부가세 등으로 어려워지자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거기에 정권의 균열이 생기자 정권 내부의 충돌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어려운 전국을 갖다가 자기가 수습한다 이런 명분이 있었지만은 전두환은 육군 하나에서 굉장히 이 권력화된 장교였어요. 전두환 노태우가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군 내부의 엘리트고 군의 핵심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사조직화 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12.6 사태로 사망이 발생하자 그렇게 되자 이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이들은 권력을 잡아서 짧게 하고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발표했더라면 내가 봤을 때 저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권력을 잡고 거기에 따른 시 등을 강경 진압함으로써 공포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에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 등에게 막대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개태원 SK 회장의 척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300수십억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지금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결국 하나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사조직을 못 만들게 돼 있는데 하나라는 조직을 만들고 동기생한테도 존댓말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전두환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은 뒤에 독재가 강화되어서 그의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요. 결국은 묻힐 곳조차 지금 찾지 못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죽었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독재라는 속성이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가버린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도 결국은 6.29라는 이 페인팅을 통해서 노태우한테 물러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테러를 마련하려고 나름 머리를 썼지만 그가 집권하는 기간에 벌어졌던 여러 후유증으로 대체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역사에 기록됐어요. 자,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라는 문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검찰공화국이지만 그러면 검찰이 가지는 공명정대한 사법처리, 자, 정의, 공명, 상식 이런 것들이 통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검찰이 가지는 검사 동일체, 그 모든 검사는 하나의 기구로서 명령 복종한다. 자, 명령을 듣고 그리고 무조건 복종한다라는 군과 유사한 형태가 검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탄주 문화도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윤이 대통령이 된 뒤에 경로나 술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통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검찰을 중심으로 사회를 보고 들은 게 결국 오늘날 윤의 이 나쁜 캐릭터가 되어서 지금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살아오면서 보고 배운 캐릭터들이 지금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건가? 지금 답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는요. 최초의 권력을 가진 게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중에 전에는 변호사고 일부 시민단체를 했지만 그 지역에 변두리 그런 운동이었어요. 별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를 장악해서 역대 어느 지자체 단체장도 하지 못한 성남에 있는 땅을 다 해먹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성남시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통제했다는 거죠. 솔직히 지자체 단체장 4년 임기 왔을 때 마음 약한 사람들은 공무원들 하나 컨트롤 못합니다.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하고 뺀질뺀질하고 못됐는지 못된 사람이 많은지 나는 익히 많이 봤어요. 단체장이 하나 신참이 오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곧바로 성남시를 꽉 눌러가지고 아무도 자기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 신복들을 핵심에 배치해서 그 유동규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을 핵심에 배치해서 성남시를 자기 아지트화하고 일부는 자기 선거를 도와준 진보당 세력에게 주사파 세력에 떼줬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대중을 파퓰리즘으로 선동해서 좋은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도를 또 장악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송금까지도 하고 경기도에 또 자기 핵심들을 그대로 배치해 놓고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경기도를 지 맘대로 주물렀어요. 이런 이재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은 대선에 나섰다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민주당에 들어가 가지고 당을 장악해서 총선을 지 맘대로 주무르고 국민을 선동해서 총선 대승을 하고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역대 최대의 위치에 이르렀어요. 대선에 떨어진 사람이 대장동 문제라는 게 발생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곧바로 국회의원에 나가고 그런 다음에 당의 대표가 되고 당을 장악해서 이제 이재명이 외에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당의 당헌 개정이 이재명 대선 변수를 겨냥했다는 보도까지 오늘 나오고 있어요.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수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의원과 이재명이가 오찬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둘러싼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표 연임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2026년 6월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당헌을 고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재명과 중진 간의 이런 식사 자리에서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규정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장경태가 이 당헌 개정 TF 단장인데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이재명이가 1년 전에 퇴임을 하지 않아서 대표 퇴임을 하지 않아서 연임할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당헌 조항에 의한 대선 출마 부분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헌을 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정당의 당헌이 이재명 개인의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참석자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 임기 단축 가능성을 가정해서 당헌 개정을 한다면 그것이 이재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이 조항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의 뜻을 받드는 당헌 당규 개정 TF에서 결국은 지금 이 조항을 열어줘서 탄핵이나 개헌 같은 개헌으로 인한 임기 단축 등과 같은 격변 상황에서 당헌이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천권도 이재명이 뭐 어차피 다 가지게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부분이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오직 이재명을 위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화영이 변호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검찰의 무슨 조작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 마음에 안 들면 판사 검사를 갖다가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판 해유라는 느닷없는 소리를 꺼내면서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들었을 때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법도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이재명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박정희 군사 독재나 전두환 노태우 독재에 비할 바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경로나 불통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독재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 경기도지사 지금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과정에서 보인 습관적인 독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꼴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거냐. 저는 차별서가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